안녕하세요. 조합정사 모임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조합총회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좀 내용이 워낙 많아서 길게 설명드리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총 6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걸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1번과 2번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총회 사회자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다는 게 원래부터 그랬는데 요번에 그 문제가 좀 더 심각했던 것 같고요. 총회 사회자는 유영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조합이 이제 23년도 한 해에만 105억 정도의 이자를 납부를 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좀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총회 사회자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 뭐 여태까지 계속 그려왔습니다만은 총회 개시가 되고 약 1시간 동안 혼자만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조합원들이 물론 얘기를 들어서 속이 시원한 것도 있지만 궁금한 것도 있는데 그렇게 초반에 이 사람이 진을 다 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조급하니까 얘기 듣다가 그냥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막판에 가는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거는 뭐 차치하고라도 사회자는 의장이 아닙니다. 우리 총회의 의장은 조합장이에요. 그래서 의장이 아닌 사회자가 조합원들의 발언을 많이 제한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조합원의 발언 중에 강제 중단했고요. 조합원의 발언을 폄하하기도 하고 조합원의 발언 기회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속기록이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좀 더 명확하게 증거와 함께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그 혹시 현장에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 실제로 이런 발언을 했구나라고 확인하실 수 있을 기회가 있을 텐데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게 있었고요. 조합원 질의에 대해서 의장이 조합장도 아니면서 지가 사회자가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저희 조합 총회 가장 큰 문제인데 답변에 책임이 없자 조합장은 답변하면 자기가 책임이 있겠지만 사회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오히려 조합장의 답변 기회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조합장의 답변을 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합정관 23조 2항 3호에서 자기는 조합장한테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23조 2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회 운영을 하는데 그 의장은 그러니까 조합장은 총회 안건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등 조합원이 아닌 자를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조합원이 아닌 자를 그러니까 사회자죠. 그거를 의장이 조합장이 나 대신 대답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3번 여기 1, 2, 3번 있죠. 이 사람들 중에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3번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점에 있어서 이제 그 백태식 대의원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총회장에 나와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혹은 질의 혹은 답변하려고 했는데 사실 백태식 대의원은 조합 측과 상당히 가깝게 일하시는 분이고 조합장을 가장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자가 이 백태식 대의원이 그 비대위 쪽이라고 아마 착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백태식 대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발언도 제한하고 말하는 거 막고 들어가라 그러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백태식 대의원이 얘기하다가 좀 언짢게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분이 총회의 정관의 이 부분을 꺼내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그냥 내비두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따라하면 물론 정관에 있어서는 조합장이 능력이 없거나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사회자가 조합장의 그 동의를 받고 이렇게 다 발언한다 그러면 의장은 뭐하러 있나요? 바본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백대익 대의원이 이거를 언급하려다가 안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썩 훌륭하지 않은 조합장을 가지고 있는 거는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 전문가가 아닌데 어떻게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겠어요. 하지만 조합 총회를 하려면 그거를 준비해서 공부하고 거기에 답변할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바보가 아니라면. 근데 바보처럼 그냥 뒤에 쭉 서 있고 그거를 저기 사회자가 저 의장한테 위임받았다고 자기 혼자 다 답변하면 뭐하러 거기 서 있어. 그냥 앉아있지 의자 놓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영학이라는 사회자는 누구냐? 이 사람이 작년 8월 25일에 조합총회 속기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뭐 오늘 총회 뭐 조합장님 장현준 선출해 주셨고 뭐 저거 얘기하다가 제 소개를 올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중앙부서 지식경제부 사회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교수입니다. 그리고 국토계획경제연구원을 운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토계획경제연구원이라는 게 솔직히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 그 사업자 등록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우리는 뭐 교수라고 하면 좀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중앙부서 지식경제부, 야, 대단한 데인가 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중앙부서 지식경제부를 네이버에 찾아보면은 그 대한민국의 산업정책을 통합조정하고 무역통상과 자원에너지 정책을 관장했던입니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보면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된 부서예요. 2013년부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없어요. 지식경제부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있는 거지. 그런데 유영학이는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자기가 지식경제부의 중앙부서 지식경제부 사회교육기관에서 강의하는 교수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조합의 그 속기록은 사회교육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또 인터넷에 뒤져보면 유영학이에 대해서 다른 게 나옵니다. 부평의 어느 아파트 주변 구역의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이 속기록이 인터넷에 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유영학이가 이렇게 소개해요. 저는 중앙관부 중에서 지식경제부 사회교육기관 한국생산성본부 재개발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교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를 소개하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러면 중앙관부 중에서 지식경제부 사회교육기관 이 옛날에 이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관서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유영학이라는 사람이 있냐?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 수 없이 한국생산성본부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 무료가 아니고요. 상당한 돈을 주고 기업체가 이거 돈을 주고 강의를 하고 나중에 환급받고 뭐 이런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올해 겁니다. 올해 여기에 고사나하고 정병희 두 사람이 강의를 합니다. 유영학이는 없어요. 근데 유영학이는 아무튼 중앙부서 지식경제부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이번 총회 가기 전에 이걸 좀 조사한 다음에 현장에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지식경제부가 맞냐? 지식경제부는 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부서냐? 이렇게 물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건 발의할 때 이 건에 관한 얘기하니까 안건과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유영학이가 올 때마다 우리 조합이 이 사람한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사회비를 줘요. 그러면 결국 우리 조합의 총회 비용 마지막 안건이 상정될 때는 이 유영학이라는 인간이 진짜 그런 그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맞냐 아니냐를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참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유영학에 대한 게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퇴장하신 조합원들이 많은 분들이 뭐 저런 사람이 와가지고 사회라고 보고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양미영이나 장영우 씨는 좋겠죠. 자기가 할 일을 대신 막아주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조합사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의 증거를 얘기해봤자 잘 이해도 안 될 것이고 머리에도 안 들어올 거여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하고 총회장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저희 조합 책 24쪽에 보면은
105억 이자 지출 얘기 있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이자 수입이 있다는 얘기 나와요. 여기 보면 24쪽 경비 중에 이주비 이자 13억 8,800,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91억 3천, 이만큼 나간 거에 합치면 105억입니다. 105억의 돈이 나간 거예요. 그런데 23쪽에 보면 우리 조합에 수입이 있어요. 분양 수입은 당연히 없죠. 분양을 안 했으니까. 이자 수익하고 잡수익이 있는데 이자 수익이 763만 원이 있습니다. 763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에요. 우리 조합의 사업이 지금 뭐 작년 한 해에만 예산이 300억인가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10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에 대한 이자냐는 걸 한번 찾아보면 총 우리 조합이 이주비 대출하고 사업비 대출해서 2,315억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약 7% 이자를 우리가 높은 금리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1년간 나간 금액이 105억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합이 763만 원 이자가 발생할 일이 없잖아요.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거지. 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분양 수입이 없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이 763만 원 일반 통장에 남아있는 잔금에 대한 이자일 텐데 이 이자는 아마 1%가 채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통장 잔금은 도대체 얼마길래 763만 원 이자가 발생할까?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작년 23년 12월에 우리 조합 통장의 총 잔액은 50억 5천만 원입니다. 1월에는 54억 6천만 원이었고요. 2월에는 49억 6천만 원의 통장에 잔금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잔금이 남아 있으니까 은행에서는 당연히 일반 통장에 있지만 이 돈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겠죠. 물론 조합이 돈이 한 푼도 없이 딱딱 맞게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인 운영의 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월 초에 돈을 갖고 있다가 월 말에 어느 용역에 대한 상당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으니까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지고 있는 돈에 대한 이자가 763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일까? 이거를 하나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가 없어서 하나의 운영 현황을 실적을 가져왔어요. 이게 우리 조합의 운영비 통장인데요. 운영비 통장이 여러 개 쪼개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계좌번호예요. 23년 6월 25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아무것도 쓴 게 없어요. 단지 입금 금액만 있습니다. 입금이 다 통장 이자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자가 찍힌 거죠. 금액이 한 280원에서 350원 사이입니다. 물론 이게 그때 이자율도 변동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달에 31일짜리도 있고 28일짜리도 있겠죠. 그래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이 금액을 다 합쳐서 한 달에 300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한 달을 1년 이자의 12분의 1 한 달씩 계산했을 때 남아있는 364만 원에 대한 이자를 우리가 7%로 계산할 때 우리는 한 달에 21,300원씩 이자를 줍니다. 이자를 주는 거예요. 지출. 그런데 이 이자 21,300원의 돈을 지출하는 이 360만 원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가 받는 이자는 300원인 거예요. 평균. 자, 그러면 이자는 300원이고 지출은 21,000원이에요. 그럼 70배죠. 대략. 무려 70배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763만 원 이자에 대해서 70배를 줘야 되는데, 이거 물론 좀 뭐랄까 무식한 계산이에요. 말도 안 되는. 세부적으로 계산을 쫙 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러프하게 대략 이렇게 계산해도 아마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763만 원의 이자를 다 포기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자를 절약할 수 있냐? 53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계산하면.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갖고 있어야 되죠. 무조건 빵원만 남겨서 통장 운영하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제가 일해서 현장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잔고만 잘 관리해도 이자 10억 정도는 줄일 수 있다. 10억이 누구 애 이름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그만큼 줄일 수 있으니까 잘 관리를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면 중요한 부분이 요겁니다. 이것만 잘 관리해도 이렇게 많이 절약을 할 수 있어요. 최소한 10억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은 사업비를 대출할 때마다 이사회에서 대출 안건을 통과해요. 통과해야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사들은 대출 실행할 때 대체 통장에, 우리 조합의 통장에 잔금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그 안건을 통과해 줄까요? 아마도 안 해줄 거, 모르고 그냥 해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사가 무능하다고 이사를 탓해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가 어떻게 알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고, 더군다나 이사들이 총회, 그 이사회 회의장에 가면 그때서야 안건하고 내용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려고 버티는데, 그리고 윽박을 지는데 이사가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이사들이 많지만 그 이사들이 이 안건을 통과해줘서 그 사람들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알고도 강행하는 인간들이 나쁜 인간들이지, 모르고 하는 사람 물론 안타깝지만 그 다수가 그렇게 강제하고 그 대용을 감추고 그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그 원인과 책임은 몇몇 사람 등에 집중이 되죠.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조합 운영을 좀 똑바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